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권력 투쟁은 상존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 지도 교수가 사실은 이 권력 문제, 조직 내에서의 권력 문제로 그 교수 자격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Power in the Corporation, Power and Cooperate 이런 제목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그렇죠. 우리말로 말하면 기업 내에서의 권력, 한 조직 내에서의 권력에 관한 걸로 60년대일 겁니다. 60년대 말인가? 60년대 말인가 70년대 초인가 뭐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교수 자격 논문이 통과돼서 교수가 된 양반이에요. 그래서 그 논문으로 도르트문트 대학의 교수가 돼서 거기서 한 10년 교수를 하다가 기센 대학으로 청빙을 받아서 기센 대학에서 이제 저를 만나서 그 저의 말하자면 독터 파터가 된 거죠. 그걸 말하면 그 박사학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그 기업에서의 권력이라는 그 책을 내가 상세하게 읽어보기도 했지만 강의 시간에 가끔 조직 내에서의 권력 문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교수가. 그래서 권력 문제에 내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깊이 연구하거나 그 문제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뭐 그것을 문헌을 모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충 이제 들은 게 있어서 오늘 그 권력 투쟁은 조직 내에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 교수 자격 논문에 처음 들어갈 때 뭐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연 세계에서는 중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중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는데 그 중력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조직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조직에서의 중력이 뭐냐? 그것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조직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안에는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데 그 권력이 마치 중력처럼 작동해서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권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 권력을 항상 수시로 인식하죠. 왜? 누가 힘이 셌나? 센 놈이 어떤 심기가 불편한가? 심기가 편안한가? 이런 거에 따라서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권력을 많이 가진 놈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런 거죠. 근데 이재명 같은 사람은 권력을 느끼지 않아. 다른 사람이 그 이재명 대표로서의 권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행동해. 왜? 중력처럼 행동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 리더십에 있어서. 내가 이재명을 관찰하잖아. 그래서 이재명이 그래서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지시하는 법이 없어요. 상의하죠. 그래서 그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요. 지시하는 적이 없습니다. 왜? 권력은 중력과 같이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권력을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조직이 개판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권력 투쟁은 상존하는데 그 권력 투쟁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면 그 조직은 아주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아내와 권력 투쟁이 있겠어 없겠어? 권력 투쟁이 없지. 왜? 권력 투쟁을 할 필요가 없어. 자기 일을 각자 알아서 자기가 하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했을 때 권력을 느끼지 못하고 조직 내에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뭐야?
구조화 시스템을 그렇게 설계하면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국민이 어떤 놈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것은 이미 독재로 들어간 거야.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구조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죠? 조국이 지시한다니까? 조국이 막 지시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벌써 대먹지 않은 거예요. 벌써 이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야. 권위와 권력과 권한 이 말은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제가 그 98년에 쓴 우리나라에서 첫 책이 98년에 나왔는데 멍청한 똑똑한 자들의 멍청한 짓이라는 비봉출판사에 나온 그 책에서 권력, 권한, 권위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이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때 여러 페이지에 가서 정의해서 썼어요. 그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권력투쟁이 상존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권력투쟁을 느끼지 못하는 조직 그렇게 만들어졌어야 된다. 운명을 바꿀 시간 6시 오늘도 소중한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6시로군요. 네. 그 권력 투쟁이 없는 조직, 권력 투쟁을 할 필요가 없는 조직. 근데 민주당은 친문 세력으로 도배가 되면서 권력 투쟁이 그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더러운 조직이 됐어요. 이낙연이 당 대표 되면서부터 아주 확실히 권력투쟁의 장으로 민주당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걸 다 보고 있죠. 자기의 정적을 죽여야 되는 사람들을 뭐예요? 자기 정적을 죽여야만 자기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권력투쟁을 하는 거죠. 이낙연이 그 권력투쟁의 장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히 보여준 사람이에요. 문재인도 똑같습니다. 조국도 똑같고 윤석열도 똑같습니다. 다 같은 패거리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건 김건희도 똑같습니다. 이 둘 다 돌대가리거든요. 그러니까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6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한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일주일 앞을 내다보지 못하죠. 그때 동물적 본능에 따라서 자기 이익이 되는 것을 합니다. 일주일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돌변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사람은. 김건희라는 여자와 결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문제는 뭐냐? 이런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4년 동안 문재인이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앙지검장으로, 검찰총장으로. 유문자 선생님, 네, 세 번째 슈퍼, 네, 함께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건강 잘 챙기시오. 올해도록 우리 곁에 있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이재명을 지켜냅시다. 네,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이재명은 국민이 지켜야 됩니다. 민주 시민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셨어요. 면밀히 관찰하면 사람의 탈을 쓴 괴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왜 괴물이 되는가? 인간은 괴물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괴물로 변하는데 그것은 그 사회가 그런 괴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환경 조건이 세팅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괴물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행동하는 거 보면 딱 괴물이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행동을 받아줬다는 거야. 누가? 문재인이, 조국이, 임종석이, 노영민이, 윤석열이 그 괴물 행동을 그대로 받아줬다는 거야.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윤석열은 대통령 되고 나서 이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국가가 왜 이런 재앙을 당하느냐? 문재인, 임종석, 노영민, 이낙연, 조국 이런 놈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을 비교하다니. 문재인이 윤석열을 싸고 돌았습니다. 5년 내내 싸고 돌았어요. 플러스님, 네. 연동형을 선택한 조국은 연동형을 못하고 있네요. 네. 조국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문재인 등에 업고 조국이 나타났죠. 친문 세력과 수박들이 그 세계에 붙어 있습니다. 원래는 조국이 아니었고 이낙연이었어요. 근데 이낙연은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자기 발등을 찍었죠. 계속 찍었습니다. 자기가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그래, 자기 반성이 없으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재명만 죽이면 자기가 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을 죽이는데 온 정성을 다했던 거예요. 근데 이재명은 이상하게 이낙연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이재명은 점점 커져. 이재명 옆에 추미애가 있어요. 두 사이는 내가 보기에는 자매 같아. 자매가 아니지. 남매. 매남이라고는 있나? 남매 같아. 이 두 사람은 인테그리티에 있어서 같아. 인테그리티.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점에서 같다는 거야. 거기에 똑똑한 민주당 의원들이 있어요. 아주 몇 사람이지만. 김용민 같은, 박찬대 같은.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박찬대 같은 게 이재명보다는 훨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재명을 뜻을 잘 알고 그러는 사람이죠. 내가 관찰하지만 이낙연하고 해서 했던 민형배 이런 사람들 앞으로 이언주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내가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괜찮았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친문 세력, 그 수박들이라고 불리는 친문 세력이 이재명 곁에도 많이 깔려 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그 홍익표라든지 뭐 이런 애들. 고민정은 이번에 당선됐더구만. 고민정이라든지 이런 애들 이재명 주변에 있습니다. 아직.
그런 애들은 정치판을 서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사람 다 정리해야 돼요. 홍익표라든지 뭐 저기 고민정이라는 이런 애들을 정치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그림자, 문재인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밴 애들은 절대로 정치판에 나오면 안 됩니다. 강물민경님, 네,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에 신경 써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서 제 강의가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들이 들어와서 들어보고 이거 뭐지? 이러시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그 하루 이틀 강의하다가 말 게 아니니까 이제 장기적으로는 좋아지리라 봅니다. 그다음에 건민내가 또 이렇게 그 론칭되면 건민내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듣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수예요. 언제나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 소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개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민주 시민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시민들의 힘이.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 더러운 짓들, 친문 세력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임종석이 사건 났을 때가 얼마나 지랄 발광들 했습니까? 홍익표 이놈은 뭐라 그랬어요? 임혁백 공관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까지 말했어요. 왜? 임종석을 공천하지 않으니까. 이런 나쁜 놈들이 곳곳에 민주당에 박혀 있어 지금. 이재명은 자기가 옳은 길로 가기 때문에 국민이 자기를 지지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정직한 일을 하는 거야. 문재인, 조국, 이낙연 이런 놈들은 국민이 관심이 없어. 있어빌리티 만들어가지고 자기 신원 서판으로 멋있게 나와가지고 굵직한 얘기로 그럴듯하게 얘기해. 거기에 다 그런 설레발에 다 녹아나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박지원이 있어요. 박지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아주 노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더 이기나 그거를 보고 쭉 봐서 이기는 쪽으로 들러붙어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때 옳은 말을 쭉 해.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죄다 알아. 다 친구야. 다 알아. 이것을 문어발식 인간이라고 말해요. 문어발식 인간. 윤석열도 잘 알고 문재인도 잘 알고 조국도 잘 알고 이낙연도 잘 알고 다 잘 알아. 이재명도 잘 알고 추미애도 잘 알고 다 잘 알아. 좋게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요? 협공한다고 그랬잖아요. 협공을 누가 하느냐? 이재명을 협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주당을 협공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자들이에요. 윤석열 혼자서 이재명을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들이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하죠.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서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해졌으니까. 조국을 통해서 그것이 확실해졌죠. 사람들은 조국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큰 힘으로 윤석열, 문재인, 조국, 이낙연, 친문 세력 이 수박들을 눌러야 됩니다. 그것은 이재명, 추미애 몇 사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 민주 시민들이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눌러야 돼요. 내가 그래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계속 조국을 비판해 왔던 겁니다. 조국 위험한 인물이다.
조국은 무능한 인물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님. 조국은 벌써부터 편법으로 교섭단체 만들려는 수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권력투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재명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정말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목에다 칼을 찌르는 거죠. 정치판에서 이재명을 제거해야만 자기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재명이 있는 한 자기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재명과 자기들이 하는 일이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재명을 계속 지지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먹을 게 없다고. 특히 누가 지금까지 그래왔냐? 요 인간들이 그래왔다는 거예요. 문재인, 조국, 이낙연, 임종석, 노영민 요 5 핵심 인사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죠. 문재인은 조국을 맨 먼저 자기 후계자로 찍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미 알려줬어요. 조국이 후계자다. 문재인이 조국을 보는 눈빛이 달랐어. 그래서 윤석열도 그거를 아는 거지. 그래서 설레발을 계속 깐 거야. 조국을 차기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한국의 케네디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설레발에 조국이 윤석열의 인사검증조차 안 했어요. 최강욱이 빨간 줄로 80페이지나 되는 인사검증 보고서를 올렸지만 그것을 중화시켰어요. 그래서 노영민이 민정수석실에서 뭐 반대 의견이 없었는데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반대를 안 했어요. 누가? 조국이. 그래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했어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그 정말 더러운 거짓말이 그 현장에서 탄로났는데도 다 눈 감아줬어요. 거짓말을 눈 감아주면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그 후과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조국을 비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인과관계를 따져야 돼요. 인과관계를. 누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그래서 이재명은 민주시민의 품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박영선이라는 인간이 나타납니다. 박영선은 왜 이러나? 박영선은 자기가 총리에 거론됐다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박영선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